안녕하십니까, 정 본부장입니다. 네, 오늘은 다음 주가 면접이라면 그 17번째 이야기입니다. 벌써 17번째가 됐죠. 네, 실용적인 삶의 화신이 되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도 두 개의 팁을 드릴 텐데요. 자, 첫 번째, 실용적인 삶의 화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 여러분들은 면접을 보실 때 아마 향후 인생 계획에 대한 질문을 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향후 인생 계획 참 어려운 얘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께서 뭐 지금까지 인생을 많이 살아보신 것도 아니고, 또 여러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당장 취업이 급한데 뭐 취직이 되고 나서 뭘 생각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지, 뭐 취직도 안 됐는데 내가 무슨 계획을 짜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 제가 조 팀장에게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면접이라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내일 면접이니까 오늘 준비한다의 개념이 아니라 항상 그 상태가 유지되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요.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항상 나는 왜 살까? 나는 또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고, 나는 어떤 것이 장점이고 또 어떤 것이 단점인가에 대해서 꾸준하게 생각하고 평상시에도 툭 치면 나오게끔 되어 있는 사람이 이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마치 어떠한 면접을 보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준비해야 되는 걸로 바뀌었던 거예요. 실제로는 항상 준비되어 있는 사람, 이것이 원래 진정한 어떻게 보면 면접의 개념인 거고, 항상 그런 사람이라는 개념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든 거죠. 자, 향후 인생 계획. 근데 참 여러분들 보면은 이런 얘기할 때 의외로 상당히 여러분들이 두서없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 계획이 없었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그냥 순수함, 어떻게 보면 너무 이제 감상적인 얘기로 빠지는 경우가 90%.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얘기로 이야기가 전개돼야 되냐면, 레디컬하고 감상적인 이야기가 아닌, 말하자면 뭐 나는 뭐 어디 해외여행을 가겠다, 즐기겠다는 삶을 살겠다, 돈을 벌어서 뭐 남태평양에 가겠다라든지 뭐 등등의 그런 어떤 낭만적인 얘기, 이건 정말 지양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향후 인생 계획에 대한 가장 어떤 톤은,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잡아도 좋아요. 근데 그 톤은 어떤 식으로 가야 되냐면, 이 사람이 상당히 실용적인 사람이구나. 즉 말하자면 여러분들한테 던지는 질문은 그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 걸 알기 위해서예요. 근데 향후 인생 계획이 뭐냐는 질문은 뭘 알고 싶어하는 게 질문이냐면, 이 사람이 실용적인 사람인가? 이 사람의 삶이 매우 어떻게 보면 실용적이고 실천적인 삶인가를 알아보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말만 앞서고 뜬구름만 잡는 사람인 건지, 아니면 늘 배우는 자세로 뭔가에 난관이 있을 때 항상 그것을 배워서 해결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소소한 어떤 즐거움을 즐길 수 있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치지 않는 사람인지 라는 거에 대한 간을 보기 위한 질문이 바로 향후 인생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실용적인 삶이라는 것을, 나는 실용적인 삶을 사는 화신이다 라는 어떤 그런 개념, 실제로 이 단어를 써도 좋아요. 저는 실용적인 삶의 화신입니다 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아주 실용적인 삶, 그리고 항상 배우는 자세로 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뭐 제가 참고로 이 관련해서 이제 좋은 책은 뭐냐면, 이런 인사이트를 가지기 위해 좋은 책은 생활의 발견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임어당의 생활의 발견이라는 책을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립니다. 꼭 읽어보시길 바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결혼관에 대해서 물을 수가 있어요. 이 결혼관이라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 뭘 질문하기 위한 거냐면, 여러분들이 진짜 뭐 이쁜 사람하고 결혼하고 전지현하고 결혼하고 이런 걸 지금 관심 있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책임감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는 원래 세 가지의 중요한 관계가 있죠. 첫째,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둘째, 그러니까 첫째는 부모의 관계, 둘째는 자식의 관계. 그러니까 세 번째가 바로 배우자와의 관계입니다. 나머지의 관계들은 사실 여러분들 인생에 큰 영향이 없어요. 뭐 친구가 뭐 중요하다고 하지만 가족만큼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부모와의 관계, 자식 간의 관계, 배우자의 관계가 바로 회사 생활을 결정지어요. 저도 이제 조직에서 있다 보면 느낀 거지만 조직에서 가장 큰 분란이 일어나는 경우, 그 조직 생활에 가장 큰 타격을 주는 경우는 바로 이 세 가지 관계 중에 하나입니다. 자식이 예를 들면 뭐 병이 난다든지 아프다든지 또는 부모가 어떻게 잘못된다든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배우자가 어떻게 된다든지, 이 세 가지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조직 생활에 큰 영향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세 가지 질문, 특히 배우자에 관련된 것을 묻는 경우는 이 사람이 그러니까 향후에 큰 분란을 일으킨 사람이 아닌가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타진해 보는 것. 즉 말하자면 배우자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 있는 자세를 취하는 사람인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많은 분들한테 멘토를 하면서 주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결혼을 할 때 여러분들이 너무 솔직하게 저는 독신으로 살겠습니다. 또 저는 자식을 놓지 않겠습니다. 또 저는 결혼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이혼할 수도 있습니다. 등등의 너무 솔직한 얘기라고 할 수 있죠. 이혼할 수 있죠. 독신으로 살 수도 있고 자식을 안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땐 다 틀린 답이에요. 왜냐하면 이때야말로 가장 일반적인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유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조직 생활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대부분 좀 있어요. 가족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의 정리가 안 됐을 경우에. 그래서 독신주의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내가 탓하는 게 아니라 면접 때는 그 부분에 대한 대답을 신중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일 좋은 답변이 뭐냐면, 사실은 배우자와 동반자가 되겠다. 즉 말하자면 동반자가 돼서 의리를 지켜주는 삶을 살겠다라는 말을 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어떤 결혼관은 뭐냐라고 했을 때, 나는 배우자를 인생의 동반자로 생각하고, 그리고 배우자의 어떤 의리를 지키겠다, 이렇게 짧게 대답을 하면 상당히 좋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상당히 유연한 사람이구나. 왜? 배우자를 어떻게 보면 실증이 나니까 이혼을 하겠다는 등 이런 어떤 짧은 생각을 가지는 게 아니라 상당히 유연한 삶을 가지면서, 그리고 나름의 배우자에 대한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실 결혼관을 묻는 질문은 매우 어려운 질문입니다. 대답하기가. 근데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게 되면 짧으면서도 명료하고, 그리고 짧고 명료하면서도 여러분들의 책임감과 유연성을 한 번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대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